오늘의 주제는 리센느가 전하는 앞날의 지침입니다. 자, 리센느 아시나요? 리센느. 저도 리센느 몰랐는데 이게 한 달 전부터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되게 아리따운 여성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안 봤죠. 근데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계속 뜨니까 저도 한번 봤어요. 근데 이게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리센느의 매력에 계속 빠져들게 되면서 저도 리센느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 리센느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들의 서사가 너무 탄탄한 거예요. 아, 이들이 고생했던 흔적 이런 것들이 더 감동을 받게 하면서 더 빠져들게 만드는 그걸 보면서 아, 이 리센느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있겠다. 이 앞날의 지침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주제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센느의 시작부터 성장하는 그 이제 서사를 쭉 본 다음에 이제 아,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앞날의 지침, 교훈이 뭔지 얻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 수 있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센느의 서사, 길고 긴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 리센느 소개하는데 갑자기 왜 어떤 남성분이 나오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리센느를 뼛속부터 하려면 이 남성분부터 알고 가야 돼. 이 남성의 이름은 이주원 씨고 1990년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더 뮤즈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인데 이 더 뮤즈 엔터테인먼트가 뭐냐? 리센느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리센느가 이 회사의 소속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왜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조금 보법이 달라요. 보통의 중소도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대표가 달라요. 대표가 다르지 않으면 성공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은 떡잎부터 좀 달랐어요. 왜 달랐냐? 이제 이 사람이 원래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UCLA라는 되게 명문 학교를 가려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 머릿속에 나 음악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부모님한테 가서 말합니다. 부모님, 저 음악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부모님 뭐라 하겠어요? 아니 공부 잘하고 있던 애가 음악 한다고 하면은 오케이 너 음악해 라고 하시는 부모님은 대체로 잘 없겠죠. 그래서 부모님 뭐라 하냐 돌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라고 합니다. 이 대표님이 포기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냐 오케이 그러면 음악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교가 뭐야? 버클리? 아 그래 니 버클리 정도 가면은 내가 너 음악 시켜줄게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의 학생들이 뭐라 하겠어요? 안 되네. 라고 포기해야 되는데 이 이주연 대표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그 자기의 일정에서 가장 빠르게 버클리 음악대학을 갈 수 있는 오디션을 찾아서 바로 그쪽으로 달려가서 오디션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노래 한 곡을 불러서 바로 합격을 해버려서 버클리 음대에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추후에 인터뷰로 이런 말을 해요. 아, 나 그때 사실 도레미파솔도 몰랐다. 그냥 노래가 좋았다. 뭐 이런 말을 하시거든. 이것만부터 이 사람이 복법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서 버클리 음대 이후에 가수 활동도 하세요. 그 다음에 작곡 활동도 하시거든요. 작곡 활동도 하시고, 이 작곡으로 다비치 이혜리님 곡도 쓰기도 하고, 이제 어떤 제작도 합니다. 어떤 여자 솔로 가수를 데뷔시키는 제작도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프로듀서의 능력을 천천히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룹을 제대로 만들기 시작하죠. 자,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오늘 저희가 알게 될 그룹, 리센느. 자, 리센느를 알려면 이 멤버들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리센느를 빠지게 된다는 거는 단순히 이 그룹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 각각 멤버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멤버부터 알아야 돼요. 자, 이 원희님이 사실 이 리센느의 핵심 멤버입니다. 이 원희님이 리센느가 유명하지 않았을 때 열심히 활동하셔서 끌고 올리는 주축이 되는 멤버이고, 자 이제 미나미님 이 사람이 이제 히트를 시켰죠. 거제 야오를 만든 멤버이고, 이제 제나, 리브, 메이 이렇게 5명의 멤버가 리센느의 멤버입니다. 미나미님 빼고는 다 한국 출신이시고 거제, 경주, 수원, 고향 출신입니다. 미나미님만 일본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에너지를 막 모아서 이제 뭐가 탄생하느냐? 바로 리센느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센느가 뭐지? 리센느 이름이 뭘까 궁금해서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뭐라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장면을 뜻하는 씬과 향기를 뜻하는 센트의 합성어로 향기로 다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향을 맡으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비누 향을 맡으면 목욕탕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뜻은 이제 리센느가 자신만의 음악적 향기를 선사해서 사람들이 그 음악적 향기를 들으면 리센느를 떠오르게 만들고 싶다는 그런 아름다운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리센느가 2024년 3월에 데뷔를 합니다. 2024년 3월. 그래서 2026년
3월까지 이렇게 많은 앨범을 내고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네. 그 중간중간에 물론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취도 얻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대중들의 귀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사실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열심히 하지만 거의 2년이란 기간 동안 뭔가 하는데 안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안 되는 건가? 포기를 해야 되는 걸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포기할 만하거든요. 왜냐? 얘들은 이 리센느는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근데 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보면은 뭐 다 그럴 텐데 이제 대기업이 있잖아요. 대기업. 근데 이 대기업을 이기기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무대를 하는데 딱 한 번의 기회에 돈을 엄청 써야겠죠. 왜냐면 퀄리티가 밀리면 안 되니까. 근데 얘들은 10번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영상을 찍고 뭐 춤을 춰도 이 사람들은 개개인의 뭐 컨텐츠 팀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컨텐츠도 만들고 막 해서 어떻게든 바이럴을 시켜서 계속 대중들 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힘을 쓸 수 있고 자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다 대기업에 있겠죠. 하지만 중소기업은 항상 뭔가 다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뭔가 이제 재능을 보고 멤버들의 뭔가 에너지를 보고 하지만 한 2년을 하면은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2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해오는 동안 2년 동안 그냥 단순히 앨범만 내고 노래만 낸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이 리센느 그룹들이. 대표적으로 7시간 라방이 유명해요. 단순히 7시간 라방이 유명한 게 아니라 이 리센느 공식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라이브라는 곳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라방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는 팬들이 적더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있는 팬들과 소통을 한 거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라 생각해요. 이들의 노력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보면은 진짜 계속 라방을 올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런 라방을 해요. 이뿐만 아니라 뭐 지금 뜨고 나니까 이런 게 계속 떠오르거든요. 뭐 리센느가 위문열차도 갔다 오고 아파트 노래도 뭔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이게 다양한 시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또 뭐 시구도 갔다 오고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시도를 하는데 아쉽게도 대중의 눈에는 크게 들어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노력의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건지 이제 이 리센느가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가 뭐냐 바로 원희님이 그 이선민님과 유영훈님과 같이 드라이브하는 영상이 점점 뜨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점점 인식하기 시작해요. 너 운전하는 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원희님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 이때도 사실 유명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상들을 보다 보면 알 수 있는데 리센느 아세요?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원희님이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항상 당돌하게 말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말하고 이제 그런 에너지가 점점 쌓이기 시작하더니 이 빛을 봐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솔파님입니다. 대부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솔파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이제 오디지, 솔파 이 옆에만 지금 요즘 유행하는 양홍원의 육아일기도 이 솔파님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구독자 수를 보면 이 구독을 만드는 채널이 대부분 성공을 시키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각 있는 분이 원희님에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솔파님이 원희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솔파님이 뭐 이 사람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직원 중에 한 명이 이분 되게 재밌다 하고 소개를 해줬대요. 그래서 이 솔파님이 되게 좋으신 분인데 하면서 어떤 기업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이 원희님과 같이 하는 어떤 기획안을 냈대. 근데 아쉽게도 인지도가 없어서 거부당했다고 하더라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근데 이분은 뭔가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데리고 가서 해야겠다 해서, 이 솔파님이 원희님을 겟해서 자기가 키워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채널이 뭐냐?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이에요. 지금 132만 구독자를 가지게 된 엄청난 채널이 돼버린 거죠.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채널이 바로 잘 된 건 아니었어. 이제 그래도 몇 가지 영상이 실패도 하고 시도를 하게 돼. 그러다가 이제 빛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리센느라는 그룹이 미친 듯이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 갸르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알 텐데 저도 이 영상으로 알게 됐거든요. 거제 야호 야호 아시나요 이거? 이 거제 야호로 이 되게 상황이 웃겨요. 너 그러다가 너 그렇게 가면 거제 시민들한테 혼나 이러는데 이 당돌하게 미나미님이 거제 야호 하면서 갸루의 특징을 살린 뭔가 재미난 영상을 하는데 이 영상이 미친 듯이 바이럴 되면서 이 리센느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끝나지 않고 이 갸루의 느낌을 계속 살려서 영상을 만들게 되고 이 둘은 이 갸루가 거제를 직접 가는 영상에서 또 이 미나미님이 뭐
물고기 응원해야지 하면서 파라파라나 쳐야지 하는 이런 모먼트가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바이럴을 타면서 진짜 미친 듯이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솔파님이 대단한 게 보통 이렇게 되면은 원희님하고 미나미님만 유명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솔파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각 멤버들을 하나씩 유튜브에 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세계관을 주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누구냐? 제나님입니다. 이제 제나님도 경주 출신이어서 사투리를 되게 잘 씁니다. 그래서 이 거제와 경주가 둘 다 사투리를 많이 쓰는 경상도 지방이다 보니까 이 PD님이 이거를 살려서 캐릭터를 사투리 쓰는 느낌으로 되게 재미나게 잘 풀어내요. 그래서 이 영상도 지금 조회수 보이시죠? 600만, 720만이 되면서 뻥 터져서 리셋네의 세계관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쏙쏙 박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멤버 2명도 막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아, 3명이 너무 지금 잘 뜨니까 나머지 그룹 멤버가 5명인데 2분이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놓치지 않고 피디님이 리브와 메이를 되게 재미나게 등장을 시켜요. 이 영상을 보면은 리브와 메이가 막 쫄아가지고 되게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면서 되게 이쁘고 귀여운 캐릭터로 나오거든. 그거를 잘 담아서 사람들이 리브와 메이까지 사랑하게 되면서 이 영상들의 빌드업을 통해서 리셋느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인식이 아니죠. 리셋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변화하기 시작해요. 이 이후에도 되게 다양한 영상 콘텐츠가 올라오지만 지금의 총 흐름은 이렇게만 보셔도 이제 리셋느가 이런 흐름으로 성장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뜨게 되면은 이런 장애물이 생기긴 하죠. 이게 경상도 출신이다 보니까 무섭노 이런 말투를 원희님이 쓰셨는데 이게 일본 말투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슬프게도 생겨났어요. 근데 이제 저도 지금 말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아니 저희 지역에서는 그 노가 그런 느낌으로 쓰이지가 않아요. 다 그냥 그 무섭노 하는 게 그냥 이게 사투리 방언인데 저런 말투로 피해 만난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야, 우리 2년 동안 고생해서 이제 뜨기 시작하는데 우리 좀 논란 일으켜볼까? 내 말투가 사투리 하니까 노라는 말 쓰잖아. 그거를 좀 해서 이거 논란을 좀 해볼까? 좋아, 좋아.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 너무 떴어. 우리 내려가야 돼.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근데 사실 누군가가 성장했다. 이런 논란이 있다면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리셋느는 이 흐름을 끊어내지 않고 프리티걸로 데뷔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노래 들으시면 진짜 좋거든요. 제가 엄청 초등학생 때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여서 또 여러분들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력과 결실의 끝에 그들이 이제 차트 1위에 올라서게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뜨지 않아도 항상 감사함과 팬들하고 노는 사람들이었어요. 잊지 않고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켜서 또 감사함을 전하는 영상까지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있는 그룹이구나. 를 느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리셋느의 멤버 전원이 거제야호 이렇게 지방에 있는 지명을 띄워주는 느낌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거제시, 수원시, 경주시, 고양시 각 멤버의 출신 지역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리셋느 팀 계속 꽃길 그려가시기 정말 바라고요. 자, 저희는 여기서 끝낼 게 아닙니다. 자, 리셋느가 성장하는 건 알았다. 그냥 이거 성장만 하면 될 겁니까? 이렇게 멋진 사례를 보고 저희도 얻어가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리셋느가 전하는 앞날의 지침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뽑아낸 교훈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들이 공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앞날의 지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냐. 와, 말도 안 되는 거 뽑아내네. 개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이 사례를 보면서 전략도 중요하지만 인생은 운이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리셋느가 운이냐? 리셋느는 실력도 없냐? 아니요.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제 얘기를 조금만 캄다운 하시고 천천히 제 얘기를 들어봐 주세요. 자, 왜 전략도 중요하지만 인생은 운이다라고 느꼈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대표님이 버클리 음대 출신이에요. 버클리 음대. 얼마나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짬밥도 있고 그 프로듀서 능력도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데뷔를 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매력적이게 사람들한테 보여야 될지 몰라서 차원부터 못 띄웠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도 매일매일 회의해서 어떻게 하면은 리센느를 띄울지 회의하고 시도하고 회의하고 시도하고 회의하고 시도하고 회의하고 시도하고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근데 똑똑한 전략만이 이 인생을 해결해 주진 않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시도를 했지만 그 많은 시도가 성공한 게 아니라 어디서 떴죠? 이 리센느가 거제 야호 이 거제 야호에서 대박이 났잖아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의 회의 방에 모여서 야 우리가 이제 진짜 대박 나야 되니까 이 거제 야호를 그 타이밍에 전략적으로 해서 띄우자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 그럴 리가 없죠. 이 전략도 짜면 열심히 시도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거제 야호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운이 리센느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내용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노력한 자만이 기회가 오고 운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희 노력해야 됩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 만약에 리센느 그 그룹이 이제 앨범을 냈잖아요. 근데 잘 안 됐죠. 근데 이때 포기했으면 이 기회가 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라이브 방송도 하니까 이 매력을 알고 또 다른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희님이 아이돌인데 갑자기 운전을 하러 가잖아요. 이 선택이 정말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팀을 띄우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열심히 하니까 솔파라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능력 있는 PD님이 눈여겨보기 시작하잖아요. 만약에 리센느가 포기하고 원희님이 포기해서 이것도 안 하고 운전 컨텐츠도 안 하고 라이브 방송도 안 했으면 솔파님이 이 원희님을 알아보는 기회가 왔을까요? 아니죠. 못 오겠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노력했을 때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하고 이 운전 컨텐츠 하나하나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솔파님께서 눈여겨보고 원희님을 겟한 거죠. 그리고 이 원희님과 솔파님이 모여서 또 열심히 하니까 거제 야호 같은 운이 찾아오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운만 좋았다고 해서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면 자, 단순히 운만 많아서는 절대 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운이 찾아온 그룹들이 잘 생각해보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더 대박 날 수 있었던 이유는 열심히 활동했던 각오들이 있었어. 아니 단순히 뜬 게 아니라 아니 얘들 옛날부터 열심히 했잖아. 옛날부터 라이브 방송도 팬들이랑 소통 열심히 하고 막 보니까 위문열차도 갔다 오고 시구 활동도 하고 뭐 되게 다양한 활동으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했잖아. 이 각오를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알게 되고 그러니까 더 감동을 받아서 더 성공하게 되는 거죠.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실력도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 라이브 방송에서 노래하는 거 보면 노래 실력도 좋아요. 그런 실력과 노력이 합쳐지니까 운이 왔을 때 잡을 수 있었고 운을 잡고 나서도 실력과 노력들이 있으니까 그 운이 떠나지 않고 이 리센느 주위를 계속 맴도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도 정리해서 말하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합시다. 운이 올지 안 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모르죠. 하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운이 쉽게 찾아오지도 않고 운이 왔을 때 잡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 저희 노력합시다. 파이팅! 다들 마지막으로 이제 리센느 대박 나라고 이 프리티걸 한 번씩 들어주시고 저는 이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티걸 그냥 두진 않는 거죠. 빠이빠이.